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단단한 다이아몬드부터 부드러운 흑연까지 그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비밀 코드가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원자결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신기한 수수께끼죠?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랑 우리가 쓰는 연필심에 들어있는 아주 무른 흑연, 이 둘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탄소라는 원자로만 만들어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재료로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입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청사진부터 시작해서요. 전자의 규칙, 원자들이 어떻게 손을 잡는지, 그리고 그게 재료의 특성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원자의 청사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바로 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재료는요, 결국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원자들이 그냥 막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열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비밀 코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서로 연결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원자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사회적 규칙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에요. 이 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양자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전자의 주소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몇 동, 몇 층, 몇 호가 있는 것처럼 이 양자수들이 전자 하나하나에게 고유한 자리를 딱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 자리엔 한 명만 이겁니다. 어떤 전자 두 개도 완전히 똑같은 주소, 즉 똑같은 양자수를 가질 순 없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전자들은 아파트 1층부터 빈자리 없이 차곡차곡 아주 질서정연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네온이나 아르곤을 좀 볼까요? 전자 배치 맨 끝을 보면 껍질이 전자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죠? 이렇게 빈자리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굳이 다른 원자랑 반응하려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랍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화학 반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지지 않은 원자들은 좀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아니면 같이 써서라도 저 비활성 기체들처럼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자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 즉 결합을 만들어내는지 세 번째 단계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전자를 줘버리거나 뺏어와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온이 된 다음에 서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전자를 서로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같이 쓰자 약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이 강력한 결합들 말고도 또 중요한 결합들이 있어요. 금속 원자들은 자기들의 바깥 전자들을 다 같이 내놓고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바다에 다 같이 잠겨있는 식으로 결합해요. 이게 금속 결합이고 금속의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분자랑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훨씬 약한 2차 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약한 힘이 물이나 플라스틱 같은 물질들의 독특한 성질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 우리가 매일 만지고 쓰는 실제 재료들의 성질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이 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강하게 결합하는 이온 결합은 단단하지만 잘 깨지는 세라믹, 즉 도자기 같은 재료의 특성을 만들고요. 전자가 자유로운 금속 결합은 전기도 잘 통하고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는 금속의 특성을 만들죠.
그리고 흑연층 사이에 아주 약한 판데르발스 결합은 흑연이 왜 그렇게 부드러운지를 바로 설명해 주잖아요. 결국 원자들이 어떻게 손을 잡느냐가 그 재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모든 단서가 쥐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궁금증,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미스터리를 풀 시간이 된 거죠. 정답은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결합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4개의 원자랑 아주 강력한 3차원 그물망 구조로 빈틈없이 꽉 묶여 있어요. 반면에 흑연은요, 탄소 원자들이 얇은 판 모양으로는 강하게 결합하지만 그 판과 판 사이는 아주 약한 힘으로 살짝 붙어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쓰면 이 층들이 쉽게 쓱쓱 미끄러지면서 종이에 묻어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원자 결합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물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할 건지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럼 세상에 없던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맞춤형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원자를 레고 블럭처럼 마음대로 조립하고 그 연결 방식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이 원자 단위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 이게 바로 내일의 세상을 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